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 뒷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죠. 임차인입니다.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다. 새 돕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 임대인이라도 세를 내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다. 통쾌한 5분 연설, 윤희숙 신드롬,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2주택자였던 사람이죠. KDI 출신이라서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받은 거, 세종 지역 분석할 때 엄청나게 욕했죠. 공무원들이 세종에 특별분양을 준 이유는 정착해라, 이게 목적이었는데 자기 집은 그대로 두고 특별분양만 받아서 갭 투기했었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투기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분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종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팔고 있죠. 이전 이슈를 막 띄워주죠. 공무원들이 팔고 빠져나가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속은 거죠. 저거 2주택 뉴스 나오니까 집값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딨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바로 본색 드러냈죠. 집값 떨어뜨리지 마라, 임차인이면서. 임차인은 집값이 올라가면 좋지 않아요. 내 집 마련 힘들다? 그건 둘째치고 집값이 올라갈 때마다 갭 투기할 때 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 가격 올리고 월세까지 당연히 따라서 오르죠. 집값 떨어뜨리는 게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올라가는 게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는 것인데 집값 일부러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어딨냐, 이 얘기 한 걸로 봐서 그 발언도 임차인보다는 거기 성북구에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집값 하락의 목표, 재산 몰수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서울시장 카드로 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입장이면서 딴 데 집 사가지고 거기 임대 내주고 자기 지역구 해가지고 서초구에 임대 사는 사람이 무슨 임차인이고 서민이에요. 정권 방향 딱 추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신드롬 지나간 다음에 얘기 많죠. 용해인 의원은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고 4평짜리 최저 기준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가 되어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30평짜리가 비싸지면은 20평짜리도 따라서 비싸지기 마련이고, 이게 타고 내려가서 4평짜리 고시원까지도 비싸질 수 있다. 밀려나는 수요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3법을 더 강화해라.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 없어서 1050 살고 있다, 월세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 혹은 전세 살던 사람들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안 좋다는 여론만 만들어내고 있죠. 전세가 폭등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여당에선 빡쳤죠. 내가 진짜 임차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엔 잘 키운 자식이 집안 일으켜 세웠지만 지금은 안 뽑아오면 다행이다. 왜? 집 사기 힘드니까. 정부가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자꾸 사다리 걷어쳤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 정상이 가려면. 근데 이 사다리가 썩었어요. 그러면은 치워버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낮춰서 사다리 요만한 사다리만 놓으면 되겠다. 혹은 아예 낮춰버려서 사다리 없이도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핵심인 건데 사다리 걷어쳤다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전월세 전환율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4% 너무 높다. 4% 어떻게 정한 거죠? 현 기준금리에다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시행령 정한 3.5%의 비율을 더해서 4%가 나오고 규정한 비율이 10%다. 두 개 중에서 낮은 쪽을 적용한다. 4%로 적용이 된 거죠. 기사들 보면은 당연히 기준금리에다 3.5%를 더했어요. 그래서 4%가 나오는데 보통 전세 자금 대출은 2% 정도 나오죠. 서민 부담 늘어난다.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전세가 월세로 전환한다.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봤을 때 전세를 내놓는 이유는 투기할 때 필요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죠. 갭 투기의 경우 10억짜리 집에 8억짜리 전세가 있다. 요거를 2억 가지고 사는 거죠. 10억을 가지고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2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 8억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 특히 작년 말부터 기사에 많이 나오던 얘기가 뭐예요? 영끌. 지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일단 갭 투기 해놓고 나중에 돈 모아서 전세금 돌려주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지금은 딴 데 월세 살더라도 집값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하나 사놓고서 거기 전세 주고서 이 전세 자금을 모았을 때 비로소 내 집 마련이 되겠다. 이런 매물들도 굉장히 많죠.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너무 높아 낮출 방침이라고 하고 지금 뭐 법안도 나오는데 4%라는 전월세 전환율이 높냐? 1000에 40짜리 월세가 있어요. 얘 보증금 500으로 줄이면은 월 얼마 받아요? 보통 45만원 받죠. 보증금 100당 월세 만원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리는 항상 월금리가 아니고 연금리였죠. 연으로 따지면 얘는 4%인데 연 4%인데 이거 1%죠. 월 1%면 연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2%다. 시장에서 보증금 대 월세가 12%로 전환이 되는데 4%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에 40인 게 500으로 받으면 45만원 못 받는다.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 41만 7천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별로 높지 않죠? 그런데 비교를 항상 뭐랑 하느냐? 전세자금 대출 금리랑 비교하니까 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그게 더 이득이니까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돌릴 것이다는 진짜 전세 받아가지고 그걸 은행 이자로 받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의 없죠.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왜 전세를 놓고 그걸 은행 이자로 받아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지금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 사람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려고 봤더니 시장의 월세 전환율보다 낮더라. 그럼 전세를 굳이 월세로 돌리겠어요? 4%라도?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부담 늘어날 거니까 이거 무조건 반대다. 그럼 반대 여론 만들려고만 하고 있다. 지금 뭐 추진하고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 2%대로 검토한다. 4% 너무 크다. 2%다. 1000에 40이었으면은 500에는 41만원도 안 되죠. 전환할 거냐? 이 전환 자체도 갱신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갱신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면 어떡하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죠.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율이고, 월세에서 전세할 때는 이 전환율을 사용하지 않는다. 5억에서 보증금 3억으로 낮춘다. 월세 사는 사람들 생각해봤을 때 보증금 2억 낮춰주고 66만 6천원 정도 더 내는 거,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증금 감경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근데 요것도 2.5%까지 더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기준금리 0.5%에다가 3.5%를 2%로 낮춘다는 거죠. 더해서 2.5% 된다면 41만 6천원밖에 안 나온다. 2억까지인데 예전에 40만원 정도 월세 더 내려면은 보증금 얼마 정도 까였어요? 4천 정도였는데 이제는 2억까지 까준다. 전월세 전환하면은 집주인이 불리하죠.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 둘 다 줄고 있습니다. 아니, 전세 월세로 바뀐다면서요.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야 되는데 월세도 줄더라. 오늘도 뭐 영상 올린 어떤 정신 나간 유튜버 있는데 임차시장 망가진다 하는 건데 망가지는 게 아니죠. 둘 다 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윤희숙 의원이 그랬죠. 아들 딸 살게 한다. 차라리 안 내놓고 전세 놓고 은행이자라도 보든가 월세라도 받든가. 나가는 세금보다 그래도 이익이 많죠. 아예 이익을 안 보겠다 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본인 그 성북구 집 비워놓고서 하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같이 줄고 있다. 재계약은 거래량에 안 들어가죠. 아직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신고로 보통 집계를 하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계약의 경우는 확정일자 새로 받나요? 재계약할 때? 18년 2월에 들어왔는데 여기 5월에 근저당 들어왔어요. 20년 2월에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새로 받아요? 얘보다 후순위로 밀리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재계약 거래량은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다. 재계약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재계약이 엄청 많다는 건 뭐예요? 집주인이 내보내고 싶어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막 집주인 전세 막 올리려고 했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5%밖에 안 올리고 갱신이 가능했어요. 이런 감사한 임차인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인터뷰는 안 한다. 언론은 건설 마피아 편이니까. 간부들이 투기꾼이니까 그러죠. 대출 규제 강화되죠. 특히 시가 9억 원 이상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딴 데 가서 8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다고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집주인이 10억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혹은 반전세로 150 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데 전세를 못 산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 갖고 나서 이게 들어가자니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내줄 돈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해야죠. 다른 데는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런 데서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많이 올랐어요? 1월에. 재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랐죠. 1월에 재계약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느냐? 앞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진짜 전세 시대가 떨어져서 아예 딴 데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다가 지금 이제 3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이제 집 사는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안 내준다. 그것도 만기까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안 내주는데요. 이것도 1회 연장이면 끝인데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적어도 2년에서 4년 뒤에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없을 때 오른다. 말도 안 되죠.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통과 영향. 전세값 올해 최고 상승. 올해 기준이고 서울 지금 전세값 전국만큼 안 올라가는데 지금 얘네가 막 이야기해서 뜰 것이다, 뛰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뜨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따라서 떨어지기 마련이다. 매매가 아직 상승하고는 있지만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세가는 보통 같이 떨어졌다. 근데 언제부터 이 프레임을 잡기 시작했어요? 리먼 끝나고 MB 때 보금자리식으로 멸시만이 나오니까 매매가 떨어지면은 전세 살려고 해서 전세값이 오른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원래는 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인데 매매가가 9억으로 떨어지고 전세가가 더 올라서 9억 5천으로 오를 수 있어요? 깡통 전세 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보통 따라서 떨어진다. 자, 그리고 4년지 폭등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재계약하는 사람들, 9억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음에는 전세자금 대출 뱉어내야 되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전세, 고가전세, 그 사람들이 보통 고가전세 사는데 고가전세가 많이 빠진다. 2년에서 4년 뒤에. 그런데 폭등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예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도 그러면은 2년 뒤에 다시 또 폭등해야 되는데 안 했죠. 오히려 그 전보다 상승률 더 떨어졌다. 5년간 수도권 분양 물량 기준에 13만 2천 세대 분양한다. 계속 분양해서 물량 계속 쏟아질 거다. 그 뒤에 뭐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밀어내기 물건들 뭐 쏟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꼼수 가능하냐? 내가 살 때니 방 빼라. 뿔났다. 대출 연장 거부해서 한다. 실거주 핑계하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은 임대차 정보 열람 된다고 그랬고, 동의 안 해주면은 갱신 거절 가능하냐? 관행일 뿐 여부에 영향 없다고 그랬죠. 이거 만지겠죠? 주택 처분 문제 없죠. 임대인 재산권 침해 집 못 판다라고 하는데 처분 문제 없다. 실거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은 계약갱신 거부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디가 뭐가 어떻게 침해가 된 건가요? 침해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건가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까지. 왜 지금 1개월 전으로 했느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개월 해버리면은 그 2개월 사이에 얘기를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소로 줄인 거죠. 1개월. 당일날 연장하겠다. 이것까지는 임대인 보호가 너무 안 되니까 1개월 정도는 여유를 준 거죠. 묵시적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명확한 의사표시 한정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계속 살고서 10년째 집주인 별말 안 하면 굳이 계약갱신 청구하겠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계속 한 5번 연장해줬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묵시적 갱신이면 갱신 청구권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잔존기간 있으면 갱신 요구 가능하냐? 1회 갱신권 부여한다. 임차인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는지, 이것도 똑같이 그냥 연장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5% 올려줘야 되냐? 이거는 상한선입니다. 요 내에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전월세 전환 아까 이야기했죠. 임차인 동의 없이 못한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도 법정 전환율 아까 이야기했던 4% 혹은 지금 2.5%를 추진하고 있다. 임차인이 불리해진 점이요. 아예 4년 계약 끝나고 신규 계약하면은 집값 폭등시킨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불리하다. 요거 하나만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뭘 추진하고 있어요? 공시제 추진하고 있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2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31년 걸렸다. 자,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요거 31년 동안 임대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불안했었나요? 아니면 1년 때보다 굉장히 안정됐었나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자, 독주라고 합니다. 이런 언론들은 뻔하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신규 계약도 5% 상한 추진한다. 제가 좋아하는 3+3 확대하는 안도 담고 있다. 결론,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으로 살아왔고 임차는 지역구 때문에 간 거죠. 이 말 믿을 바 못 된다. 오히려 나도 임차인이다. 이런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죠. 자,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 여러 가지 증명됐죠. 첫 번째, 월세 거래도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매물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율 4%가 이게 임차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 욕심에는 한참 못 미치죠. 시장에서는 12% 정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요거를 2.5%까지 낮추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 말도 안 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되죠. 멋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4년 뒤의 월세 시대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서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갭 투기하기 좋기 때문이죠. 자금이 없는데 남의 돈으로 투기할 수 있으니까. 갭 투기가 성립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집값이 만약 떨어지게 된다. 그럼 갭 투기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다주택 가지고 있고 갭 투기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 줄어들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월세를 계속 내놓으니까 노후 대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세가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4년 뒤에 만약 전세 줄어들게 되면은 그건 집값 하락 때문이지 저들 말대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저 갭 투기하는 사람들은 전세 자금을 돌려줄 여력도 없다. 신규 계약 등에도 5% 추진하고 있고 3+3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상황 봤을 때 이게 장기적인 안정, 일시적으로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서울 0.17%가 엄청난 상승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쥐들이 얘기하는 과거 1년에서 2년 했을 때 엄청 뛰었다. 올해 냅둬서 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즉시 추진해서 이제 갱신이 되니까 그렇게 뛰기 힘들죠. 앞으로. 그래서 추진 뒤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29일날에서 3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뛰는지를 봐야 되죠. 결국은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임대인 입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고 싶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핵심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뜻이죠.